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큰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27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었고, 이 바뀐 내용을 모르고 그냥 계속 지내시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청난 손해가 터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연금 받으시면서 일도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소득 기준이 바뀐 건 모르고 계시다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시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연금 감액을 당하는 경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이런 손해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셔야 하고 연금으로 180만 원 받으시는데 건강보험료로 20만 원 나가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추납제도 계산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예상보다 보험료가 훨씬 많이 나와서 결국 추납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납 포기하시면 가입기간이 짧아지고 가입기간 3년 차이면 월 연금액이 20만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20년 받으시면 4,700만 원 넘게 손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연금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 기준이 509만 원으로 완화됐는데 이걸 모르고 옛날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괜히 일을 줄이시거나 반대로 감액될 줄 모르고 일하시다가 연금 깎이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함정들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체크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국민연금 개편 내용 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손해 지점들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착각 사례들, 그리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체크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이건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60플러스 생활통은 시니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처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 놓치면 안 되는 제도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6년 국민연금 개편으로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소득 대체율 43%가 전체 가입 기간에 적용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2026년부터 소득 대체율 43%로 인상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20년 가입했으면 앞으로 20년 더 가입해서 총 40년인데 이 40년 전체에 43%가 적용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소득 대체율 43%가 적용되고 작년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계산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026년 현재 50세이신 분이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앞으로 60세까지 10년 더 가입하시면 총 30년 가입이 되는데, 이 30년 중에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가입 기간만 소득 대체율 43%가 적용되고,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가입 기간은 그 당시 소득 대체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실제 연금액은 43% 소득 대체율로 30년 가입한 것처럼 계산되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 가입 기간은 그 당시 소득 대체율로,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은 43%로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소득 대체율 43% 적용받으니까 월 300만 원 평균 소득 기준으로 40년 가입하면 129만 원 받겠네 하고 계산하시면 나중에 실제 연금액 통지서 받으시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추납제도 변경 내용을 모르고 손해보는 겁니다. 추납제도가 뭐냐면 실업,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나중에 그 기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이 추납제도 계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추납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는데, 2026년부터는 추납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추납 신청하시면 보험료율이 9%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는 2026년 1월에 하시면 2026년부터는 납부한 달인 1월에 보험료율 9.5%가 적용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추납 신청 시점만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되면 신청 시기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 시점 기준으로 통일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작년에 추납 신청했으니까 9% 보험료율 적용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막상 2026년에 납부하시면 9.5%로 계산돼서 예상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추납하려던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기준 소득월액 309만 원 기준으로 9%와 9.5%의 차이가 36개월분 누적되니까 초 보험료 차이가 56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이 차이를 미리 모르고 계시면 추납 신청해 놓고 납부할 돈이 부족해서 결국 추납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추납 포기하시면 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 안 되고,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가입 기간 3년 차이면 평균 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대략 19만 8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20년 받으시면 4,752만 원 손해입니다. 그래서 추납 신청하실 때는 납부 시점의 보험료율을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할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2033년까지는 매년 보험료율이 0.5%씩 오르기 때문에 추납 시기가 늦어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으시면 보험료율이 낮은 시기에 빨리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번 전화하시면
추납 가능 기간이랑 예상 보험료 계산해 드립니다. 세 번째 함정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경을 모르고 소득 조절을 잘못하는 겁니다. 2026년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이걸 억값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값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작년에는 5%, 10%만 넘겨도 감액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아예 안 됩니다. 2026년에도 월 소득이 509만 원까지는 연금액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개선된 기준을 모르고 작년 기준으로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400만 원이신 분이 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9만 원 넘으니까 연금 감액되겠네 하고 생각하시고 소득을 줄이려고 일을 줄이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400만 원은 509만 원보다 적으니까 감액 안 되는 구간이었던 겁니다. 괜히 소득 줄여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연금도 똑같이 받는 상황이 된 거죠. 반대로 월 소득 550만 원이신 분이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됐다는데 나도 감액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550만 원은 509만 원보다 많으니까 여전히 감액 대상입니다. 509만 원 초과 소득이 50만 원이니까 이 50만 원이 3구간에 해당돼서 15%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50만 원의 15%는 7만 5천 원이니까 매달 연금액에서 7만 5천 원씩 깎이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소득 조절을 잘못하시면 불필요하게 연금 감액을 당하시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시는 손해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이고 한 번 걸리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들을 피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2026년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아무리 조심하셔도 계산 자체가 틀리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 숫자 4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모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함정을 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숫자 43%입니다. 2026년부터 소득 대체율이 43%로 고정됩니다. 소득 대체율이 뭐냐면 본인이 평생 벌었던 평균 소득 중에서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월 평균 소득 300만 원으로 40년 일하신 분은 300만 원의 43%인 1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43% 적용 안 됩니다. 2026년 이후에 새로 가입하는 기간에만 43%가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5세이신 분이 30년 가입하셨고 앞으로 5년 더 가입 예정이십니다. 이분은 2026년 이후 5년만 43%가 적용되고 지금까지 30년은 옛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나는
43% 받는다 하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2026년 이후에 몇 년 더 가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숫자 509만 원입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돼서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액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9만 원 넘으시면 그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 기준 완화로 연금 받는 분 중 65%는 이제 감액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월 150만 원 받으시는데 프리랜서로 월 400만 원 버시면 연금 150만 원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으십니다. 합쳐서 월 55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숫자 월 166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166만 원 넘게 받으시면 자녀분 건강보험에서 빠지십니다. 지금 자녀분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서 보험료 안 내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집니다. 월 166만 원 곱하기 12개월이 약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월 166만 원 넘게 연금 받으시면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랑 재산 합쳐서 계산하는데 보통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금 180만 원 받으시는데 건강보험료 20만 원 내시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60만 원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보험료 고지서 받으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숫자 10년입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입니다. 지금 연금 못 받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9년 11개월 가입하셨어도 10년이 안 되면 연금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대신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데 이게 이자 거의 안 붙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9년 가입하시고 그만두셨으면 30년 후에 연금 신청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데 30년 전동 가치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물가 상승 전혀 반영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지금 8년, 9년이신 분들은 어떻게든 10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추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보험료 못 낸 기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기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9년이신 분이 추납으로 1년치 보험료 내시면 10년 채워서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60세 넘으셨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하시면 65세까지 계속 보험료 내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숫자가 2026년 국민연금 개편에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 또는 곧 받으실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소득 대체율 43%는 언제부터 가입했는지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르고 감액 기준 509만 원은 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기준 166만 원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은 연금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시면
본인이 받을 연금액을 잘못 계산하시거나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가 나오거나 감액 때문에 손해를 보시거나 심하면 연금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숫자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수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착각 때문에 계산을 잘못하시거나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계신 오해 3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오해들 때문에 계산을 잘못하시거나 나중에 이럴 줄 몰랐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보험료만 오르고 받는 돈은 안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보험료율도 오르지만 소득 대체율도 같이 올라서 받는 금액도 증가합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라가고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1.5%p 올라갑니다. 그럼 내는 돈도 늘어나지만 받는 돈도 늘어나는 겁니다. 평균 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40년 가입하고 25년 수령하면 총 보험료는 개정 전보다 5,400만 원 더 내지만 총 연금액은 2,200만 원 더 받습니다. 보험료 증가분 5,4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은 연금 증가로 돌려받고 나머지 3,200만 원이 실질적인 추가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3,200만 원 추가 부담이 무조건 손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개정 후에도 1억 8천만 원 내고 3억 1천만 원 받으니까 1억 3천만 원 더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만 오르고 받는 돈은 안 늘어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니까 나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기금 수익률 목표도 4.5%에서 5.5%로 상향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8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피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까지 15년 연장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법 제3조 2의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됐다는 겁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물론 기금이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그에 거둔 보험료로 그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나는 기금 고갈되면 못 받는다고 단정하시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 가입 기간이 짧으면 어차피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추납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추납의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 기간 10년이신 분이랑 가입 기간 30년이신 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입 기간 10년이신 분이 추납으로 3년을 추가하시면 10년에서 13년이 되니까 30% 증가합니다. 가입 기간 30년이신 분이 추납으로 3년을 추가하시면 30년에서 33년이 되니까 10% 증가합니다. 똑같이 3년 추납해도 가입 기간이 짧은 분이 더 큰 효과를 보시는 겁니다. 평균 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가입 기간 10년이면 월 연금액이 약 33만 원인데 13년으로 늘리시면 약 43만 원이 됩니다. 월 10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20년 받으시면 2,400만 원 차이입니다. 추납보험료는 3년치 약 1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내시고 2,400만 원을 더 받으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짧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추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오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고 이 착각 때문에 잘못된 계획을 세우시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착각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편 이후에 예상치 못한 실수 때문에 손해를 보시거나 혜택을 놓치시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실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수들이고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 예상 연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노후 계획이 틀어진 경우입니다. 2026년 현재 55세이신 분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35년 가입하셨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60세까지 5년 더 가입하시면 총 40년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스에서 소득 대체율 43% 인상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 예상 연금액을 계산하십니다. 평균 소득 309만 원, 40년 가입, 소득 대체율 43%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월 132만 8,700원이 나옵니다. 아, 나는 월 132만 원 정도 받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노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60세 돼서 연금 신청하시고 연금액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월 1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상보다 7만 원 정도 적게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소득 대체율 43%가 전체 가입 기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만 소득 대체율 43%가 적용되고 나머지 35년은 예전 소득 대체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실제 연금액은 각 시기별 소득 대체율을 가입 기간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43% 전체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계산하셔서 노후 생활비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례, 추납보험료를 잘못 계산해서 추납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60세에 퇴직하신 분이 가입 기간이 18년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은 넘었으니까 연금 수급권은 확보됐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액이 적습니다. 이분이 가입 기간을 늘리려고 과거 미납 기간 3년을 추납하기로 하셨습니다.
2025년 12월에 추납 신청하시면서 9% 보험료율이니까 3년치 보험료가 대략 100만 원 정도겠구나 하고 계산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는 2026년 1월에 하셨고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이 9.5%입니다.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약 111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11만 원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준비한 돈이 부족해서 결국 추납을 포기하셨습니다. 가입기간 3년을 못 채우셔서 가입기간이 18년에서 21년으로 늘어날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평균 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가입기간 18년이면 월 연금액이 약 59만 7천 원인데 21년이면 약 69만 6천 원입니다. 월 약 10만 원 차이입니다. 20년 받으시면 2,400만 원 손해입니다. 111만 원 보험료 내기 아까워서 추납 포기했다가 2,40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세 번째 사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몰라서 당황한 경우입니다. 자녀분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서 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계시던 분이 65세에 국민연금 월 180만 원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 18만 원입니다. 이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연금으로 180만 원 받으시는데 건강보험료로 18만 원 나가니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62만 원입니다. 게다가 지난 3개월 동안의 보험료도 소급해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3개월치 54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알고 계셨으면 연금 신청 전에 자녀분과 상의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준비하실 수 있었을 텐데 모르고 계시다가 당황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계산 관련 실수들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실수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실수인데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실수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은 주로 계산 관련된 실수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들은 소득 조절이나 시기 선택 관련된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 조기 수령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시면 만 58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조기 수령하시면 1년 일찍 받으실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5년 일찍 받으시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으십니다. 그런데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값 이하여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작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값이 309만 원이니까 월 소득이 30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8세이신 분이 조기 수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 소득이 350만 원입니다. 309만 원 초과하니까 조기 수령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줄이려고 일을 줄이십니다. 월 소득 300만 원으로 낮추시고 조기 수령 신청하십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수령하면 월 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돼서 월 140만 원 받습니다. 5년 일찍 받으니까 5년간 총 8,400만 원 받습니다. 하지만 정상 수령 시작 나이인 63세 이후부터는 매달 60만 원씩 손해입니다. 14년 받으시면 조기 수령으로 받은 8,400만 원을 다 까먹고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조기 수령 신청하려고 소득을 줄이시면 월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이니까 월 50만 원 소득을 포기하는 겁니다. 5년이면 3천만 원 소득을 포기하고 대신 조기 수령으로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정확하게 계산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임의 계속가입 신청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경우입니다. 60세에 직장을 퇴직하신 분이 가입 기간이 18년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은 넘었으니까 연금 수급권은 확보됐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액이 적습니다. 이분이 가입 기간을 늘리려고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십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이분이 2025년 12월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십니다. 2026년 1월부터 보험료 납부가 시작되는데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이 9.5%입니다. 만약 이분이 2025년 11월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셨으면 2025년 12월부터 보험료 납부가 시작되는데 2025년 보험료율은 9%입니다. 물론 보험료율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약간 늘어나긴 하지만 소득 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이분이 2025년에 신청하시나 2026년에 신청하시나 소득 대체율은 똑같이 43% 적용받습니다. 그럼 굳이 보험료 더 많이 낼 필요 없이 2025년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소득 조절이나 시기 선택 관련된 실수들인데 실제로 겪으시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미리 방지하려면 지금 당장 체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개편 이후에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함정이나 실수를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접속하셔서 본인이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총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 작년까지 가입 기간이 몇 년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이 몇 년 예정인지 확인하십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소득 대체율 43% 적용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예상 연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 가입기간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 연금액 시뮬레이션 돌려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 가입 내역 기준으로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은 소득 대체율 43% 적용, 2025년까지 가입 기간은 종전 소득 대체율 적용해서 계산되니까 실제 받으실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상 연금액을 바탕으로 노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현재 소득 수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월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니다. 2026년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억압 더하기 200만 원이니까 대략 509만 원 정도입니다. 본인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이시면 연금액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고 509만 원 초과하시면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이걸 미리 계산해 보시고 소득 조절이 필요한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조기 수령 신청 자격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58세 이상이시고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시면 조기 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값 이하여야 하니까 월 소득이 309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십니다. 조기 수령은 30% 감액되니까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번 전화하시면 조기 수령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의 계속 가입 신청 시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60세 이상이시고 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싶으시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 2025년 안에 신청하시면 2025년 보험료율로 내셔야 하고 2026년에 신청하시면 2026년 보험료율로 내시게 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2025년 안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 대체율은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 43% 적용되니까 언제 신청하시든 2026년 이후 가입 기간만 43% 적용받습니다. 여섯 번째, 보험료 납부 방법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합니다. 매월 10일에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보험료가 함께 고지되고 납부 기한은 당월 말일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본인 통장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하시고 자동이체 설정하셔서 납부 기한 놓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보험료 미납하시면 연체금이 붙고 장기 체납하시면 가입기간 인정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사업 중단,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신 지역가입자 중에서 기준 소득월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시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이 정해지는데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십니다. 여덟 번째,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필요합니다. 본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시면
60세까지 10년을 채우셔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하시면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늘리시거나 추납제도 이용하셔서 과거 미납 기간을 소급해서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번 전화하시면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9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예상 연금액이 월 166만 원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월 166만 원 넘으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십니다. 10번째, 국민연금 관련 정보 구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국민연금 정책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항목을 지금 당장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시면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한 혜택은 최대한 받으시고 손해는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 알아보시면 안 되고 국민연금이랑 같이 확인하셔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제도들이랑 연결해서 같이 봐야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노후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제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소득 하위 40%는 월 40만 원, 소득 40%에서 70% 사이는 단계적으로 감액돼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시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실 때 기초연금 감액 여부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자료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감액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헷갈려 하시는데 이 2가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받는 금액은 본인이 얼마나 오래 가입했고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안 내셔도 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둘 다 받으실 수 있느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이하로 받으시면 기초연금 전액 받으십니다.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초과해서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약 3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약 2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럼 본인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전액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합쳐서 월 9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서 월 15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들어도 합쳐서 월 175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은 별개 제도니까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일시금으로 받으시느냐, 연금으로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으시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국민연금이랑 합산해서 세금 계산되니까 전체 연금소득이 많으면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 결정하실 때 국민연금 수령액도 같이 고려하셔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나 재무설계사한테 상담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본인이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합쳐서 3층 연금 체계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개인연금으로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같은 상품이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본인 소득 수준이랑 노후 필요 자금 계산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연금과 추가소득 만드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받으시고 기초연금 25만 원 받으시면 합쳐서 175만 원인데 25만 원이 부족합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시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집을 담보로 잡고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70세 분이 주택연금 신청하시면 월 약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이랑 별개니까 국민연금 150만 원 받으시고 주택연금 80만 원 받으시면 합쳐서 월 230만 원 수입이 생깁니다. 다만 주택연금 받으시면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집이 국가로 넘어가니까 자녀분한테 집을 물려주실 계획이시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상담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그 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 공익활동형은 월 27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1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건강보험료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면 건강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계시다가 본인이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중 하나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166만 원 이상 받으시면 연간 2천만 원 넘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셔야 하는데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7번째,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외에도 시니어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면 매달 지출을 수십만 원씩 줄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전기세, 가스비, 등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인 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의 60% 이하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 42만 원, 2인 가구는 연 51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비 감면은 만 65세 이상이시면 휴대폰 요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다른데 보통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할인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경로우대 할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통비 지원은 만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이랑 버스 무료로 타실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지하철은 무료이고 시내버스도 무료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본인 지역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 가구한테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면 받으실 수 있고 2026년 기준으로 1인당 연 13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서점, 스포츠시설 같은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만 66세 이상이시면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반 건강검진인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암 검사 같은 걸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 7가지 제도를 국민연금이랑 같이 확인하시면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보시지 마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연금이나 지원 제도들도 함께 알아보시고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조합할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6년 국민연금 개편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소득 대체율 43%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작년 가입기간은 종전소득 대체율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추납제도 계산 기준 변경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올해 추납하시는 게 내년보다 보험료율이 낮아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액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9만 원 초과하면 바로 감액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200만 원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일하시면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 개선된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
불필요하게 소득을 줄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셔도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한 혜택은 최대한 받으시고 손해는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하면 불리한가 하면 추납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율이 올라서 비싸집니다. 나중으로 미루시면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1년을 미루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못 받으시면 그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안 하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뭘 하셔야 하냐면 첫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접속하셔서 본인 가입 내역 확인하는 겁니다. 예상 연금액 시뮬레이션 돌려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추납 가능 여부 확인하시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번 전화하셔서 추납 가능 기간과 예상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고 추납 계획 세우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하시면 됩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는 www.mps.or.kr이고 상담센터는 1355번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계획 세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비슷한 연금제도 변경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판단 기준 하나 알려드리면 바로 적용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제도 개편은 개편 전 가입기간과 개편 후 가입기간을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내 기존 가입기간에도 적용되는가? 아니면 개편 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는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잘못된 계산으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뭔지 소득 대체율이면 1번, 추납제도면 2번, 감액 기준이면 3번, 기초연금이면 4번, 복지 혜택이면 5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1번, 2번, 3번, 4번, 5번만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